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이 한 문장은 오늘날의 삼성전자를 세계 정상으로 올려놓은 이건희 회장의 혁신 정신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혁신은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진 고뇌와 도전의 결과였습니다. 오늘은 이건희 회장과 삼성의 반도체 도전,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온 명언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부 좌절의 첫 번째 시도. 1974년 삼성은 전자공학자 출신 강기동 박사가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 반도체 회사인 한국반도체를 인수하면서 처음으로 반도체 사업에 발을 들였습니다. 당시 한국반도체는 반도체 위탁 생산 수준의 규모가 매우 작은 회사였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기술, 자본, 인프라 부족으로 반도체 생산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반도체는 깊은 경영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회사를 삼성이 인수하면서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지만 삼성 또한 기술력 부족과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생산 장비도 부족해서 적자가 이어졌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미국 및 일본에 크게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 시기에 이건희 회장은 말했습니다. 중도 반파에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이 고난은 오히려 훗날 집념의 씨앗이 될 것이다. 눈앞의 이익보다 10년 뒤를 보라. 선진국이 안 한다고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 산이 높으면 그 고을도 깊다. 내가 책임질 테니 계속 밀어붙여라. 당시 삼성 반도체는 매년 수천억 원의 적자를 냈고 기술, 시장, 인재 부족의 연속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반도체 사업을 포기하자는 의견이 다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반도체 사업을 계속 끌고 갑니다. 2부 도쿄 선언. 1983년 도쿄에서 열린 비공식 임원회의에서 이병철 초대회장이 말했습니다. 반도체는 미래의 쌀이다. 삼성이 반드시 해야 한다. 이에 이건희 회장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영영 따라잡을 수 없다. 앞으로는 기술이 국력이다. 우리보다 잘하는 회사를 따라잡고 싶다면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부터 보라. 지금 반도체에 투자하지 않으면 삼성은 10년 안에 망한다. 당시 삼성전자는 가전 중심, OEM 위주의 생산 기업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미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 중이었는데 이건희 회장은 일본 출장 중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술력과 경영 방식의 격차를 직접 목격하고 위와 같이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쿄 선언입니다. 3부 비밀 프로젝트 기흥공장. 삼성은 반도체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일본 기술자들을 비밀리에 영입했고 보안 유지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연구소를 새벽에만 가동했습니다. 당시 일본인 기술자들은 여전히 자국 기업과 비밀 유지 계약 관계에 있었지만 삼성은 일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이 새벽마다 그날의 교육과제를 내주고 삼성 연구원들이 낮 동안 그것을 소화한 뒤 새벽에 다시 피드백을 받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도 훗날 그때의 새벽 수업이 없었더라면 삼성 반도체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연구를 거듭한 끝에 삼성은 마침내 1984년 한국 최초의 64K D램 자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일본과 미국의 몇몇 기업에서만 양산이 가능한 모델로 삼성도 이제 세계 반도체 경쟁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말했습니다. 남이 만든 길을 따라가서는 2등밖에 못한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 4부 위기에 1980년대 후반 삼성은 미국 시장에서 TV와 VCR의 품질 문제가 대대적으로 불거지면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잇따른 리콜과 AS 비용 폭증으로 인해 현지 언론에서는 삼성을 저가 저품질 브랜드로 규정하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켰습니다. 반도체 사업의 불확실성도 사태를 가중시켰습니다. 메모리 가격 폭락으로 적자 규모가 그룹 전체 재무를 압박했으며 19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 또한 삼성을 크게 압박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생하는 막대한 투자로 그룹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삼성그룹 내부에서는 삼성이 망할 수도 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적자는 투자다. 포기하는 순간 끝이다. 각고의 노력 끝에 1988년 삼성은 1메가 D램 양산에 성공하며 반전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64K D램은 세계 무대에 발을 들여놓은 사건이었고 1메가 D램은 삼성의 반도체 패권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5부 프랑크푸르트 선언.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이건희 회장은 신경영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삼성의 조직, 제품,
제도, 사고방식을 전면 혁신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삼성이 2류, 3류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는 남이 만든 길만 따라가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 삼성은 일본을 제치고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쾌거의 기쁨도 잠시. 문제는 휴대폰에서 발생했습니다. 1995년 삼성의 휴대폰이 미국에 판매되었는데 불량률이 11%에 달할 정도로 품질 문제가 심각했죠. 이 소식을 들은 이건희 회장은 1995년 3월 불량 판정을 받은 휴대폰 15만 대를 구미공장 운동장에 모아놓고 직원 2천여 명이 보는 앞에서 불태우고 불도저로 밀어버렸습니다. 이는 당시 시가로 500억 원 상당이었고 외신들은 이 뉴스를 보도하며 삼성이 달라졌다는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직접 현장을 지켜보며 임직원들에게 품질이 안 되면 삼성도 없다. 이건 삼성의 수치다. 라며 강조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선언했습니다. 세계 초일류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 6부 글로벌 초일류로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후 삼성은 품질 혁신과 글로벌 브랜드 전략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2000년대 초 이건희 회장은 다시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삼성의 제품과 서비스 중 절반은 사라질 것이다. 살아남으려면 지금 바꿔야 한다. 결국 삼성은 디지털 혁명 속에서 반도체, 휴대폰, TV로 세계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팔부,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건희 회장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삼성을 그리고 대한민국을 세계 정상으로 이끈 혁신의 정신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TV, 스마트폰과 컴퓨터, 그 중심에는 바로 이 도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